반갑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수능 날이라서 시간을 조금 딜레이해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씩 더 뒤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프리마켓 없습니다. 아침에 프리마켓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9시 50분에 동시호가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은 있지만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아침에는 없어요. 그래서 9시 50분 정도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는 0.68%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26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0.06 상승. 일단 혼조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AI 쪽에 버블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경계심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우지수 쪽으로, 즉 우량주, 전통 우량주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해제, 셧다운이 이제 종료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뭐 오늘 내일 정도로 이제 끝날 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적으로는 뭐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셧다운이 해제가 되게 되면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 꽉 묶여 있었던 부분들이 좀 풀리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기술주 쪽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다. AI 쪽 버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 기대감이나 성장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우리는 또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약간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분위기라면은 오늘도 특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쭉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 만기일이니까 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뉴스 볼게요. 자, 오늘 뉴스는 뭐 굵직한 건 별로 없는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이 AMD 폭등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요즘에 좀 관심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거 좀 보실게요. 자, 빅테크보다 빛난 전통 우량주, 이거는 이제 다우지수 쪽 경기의 어떤 호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다. 일단 다우지수 오르고 나스닥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주는 빅테크와 반도체주 사이에 투자 심리가 조금 엇갈렸다. AMD는 강력한 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9%나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사실상 오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제될 것을 보인다. 그래서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겠죠. 자, 셧다운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하원만 통과하면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뭐 거부권 행사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 해제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통 산업주를 지탱하고 있다. 셧다운 해제가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동안 좀 이제 압박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통주가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는 하방압력, 금융, 의료, 건강, 산업, 소비재로 매수가 몰렸고요. 업종별로 보면 의료, 건강 쪽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 올라가는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항공편 취소율이 일주일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소비 회복 기대감에 힘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항공 관제사들이 무급으로 일하게 되자 일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늘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해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 업종 강세가 이루어졌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은행 업종은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IB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하긴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되면 예대 마진이 또 순간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금리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투자처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뭐 대출로서 돈을 버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은행의 역할도 있겠죠. 네, 대부분이 근데 IB 쪽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간을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환영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연방정부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술주 쪽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시총 1조 달러 이상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은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아마존과 알파벳은 1% 정도 내렸고요. 테슬라와 메타는 2%대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쁘진 않겠죠? 자, 메타는 설비 투자 전망치가 과도하다. 메타가 사실은 AI 쪽 투자에 거의 진심이잖아요.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조금 과도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주가가 눌리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반도체 위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7% 급반등을 했는데 AMD가 강력한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볼게요. 리사수 AMD CEO가 매출 35% 급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9% 급등한 258.89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AMD 사라고 했죠? 네. 엔비디아 말고 AMD를 사야 된다니까? 네. AMD가 주가 많이 올랐네요. 자, 시총이 그래서 4,200억 달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AMD가 만족할 줄 모르는 AI 칩 수요로 인해서 향후 3에서 5년 동안 매출이 매년 35%씩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5년 내에 연간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빅테크 지출에 대한 증가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컴퓨팅에 투자하면 혁신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아질 텐데 왜 투자 안 하죠? 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뭐 AMD 같은 경우 이제 칩이니까 많이 팔릴수록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실 수 있겠고, 리사수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것이 큰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도박이라면 올바른 도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CEO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되면서 수요와 매출 증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그 고점, 그 과열, 거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한 방에 또 일축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AMD 쪽은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가 좀 됩니다.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의 기대 요소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제 만기일 앞두고서 이 삼성전자를 좀 누르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개별주 쪽, 중소형주 쪽이 올라왔다라면 만약에 그쪽이 내려가면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하이닉스도 뭐 당장 주가 떨어질 만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나쁘다 어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괜찮네요. 그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셧다운 기재, 뭐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엔트로픽이요. 뭐 그런 거. 기술주 쪽 움직임. AMD 많이 떴다. 이런 거. 그런 정도가 있었고, 하나 정도 더 보게 되시면, 포스코가 호주 리튬 기업에 1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는 이제 철강 안 하고 이쪽으로 갈라나 봐요. 그죠? 리튬 호수 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미를 좀 봤었는데, 이번에, 리튬에 대한 그런, 공급망 확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쪽을 아주 진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광산기업 자회사 지분을 30% 취득한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리튬 광산에 1조 1천억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950억 원을 들여서 염혼의 광권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공급망이 불안정한 시기지만 공격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철강과 2차전지 소재를 축으로 하는 투코어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포스코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지금 일단 리튬 쪽으로만 먼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튬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리튬 쪽이 잘 되거나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또는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2차전지나 이 배터리 쪽이 여전히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뻘짓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뻘짓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쓴 상태가 돼서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2차전지가 워낙 이 아래쪽으로 처박힌 상태에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투자도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좀 뭐랄까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쪽 부분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 것이냐. 자,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말고 이제 전기차로 가보면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성장하긴 할 거예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캐즘과 같은 그런 정체 국면을 좀 보였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좀 갔었던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생겨나겠죠. 더 커질 것이고요. 뭐 당분간은 공존하겠지만 네, 그쪽으로 가겠죠. 물론 뭐 화석 연료가 이제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화석 연료가 없어질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걱정거리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어떤 복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죠. 아직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부담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불났을 때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강하게 하려면 리튬 쪽이 아니고 이것도 리튬으로 봐야 되나요? 네, 어떤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 한번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네, 하여튼 리튬 쪽이 뭐 지금 당장 네 뭔가 대단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가 투자를 했을 때 이쪽 부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본다면 수혜를 분명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2차전지 시장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경우, 네, 리튬 정광 재련 사업까지 연계하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 내년에는 1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2030년까지는 리튬 42만 3천 톤, 니켈 24만 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원재료 이쪽 부분에서 이 소재 부분에서 뭔가 입지를 단단히 굳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뭐 일단은 투자를 해서 뭐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기는 한데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2차전지가 그래도 뭔가 기대 요소가 좀 생기게 된다면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투자 이후에 네, 조금 이제 숨죽여야 되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조금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워낙 2차전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들이 2차전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좀 두고 보자고요. 네. 자, 그리고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그냥 뭐 증시가 혼조 양상인데 뭐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던 것 같고 특별한 이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네, 만기일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담 요소가 시장에는 좀 압박 요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 나타나는 어떤 수급 변화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장 막판에 땡겨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하다가 장 막판에 땡겨버리고 또 털어버리고 그걸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 일색으로 진행되다가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 같다 판단되고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과 장 후반에
그 수급 동향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장 초반에 열심히 매수하던 애들이 장 후반에는 매도로 확 바뀌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만길에는 항상 마지막까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긴장하시면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좀 천천히 준비들 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도 1시간 늦게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장중시황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길이지만 편안하게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장중시황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